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해시 묵호항 일대 관광시설이 연이어 들어서면서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해시가 인근 수변공원에 주차 빌딩을 세울 계획인데 주민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 묵호항 인근에 조성된 수변공원입니다. 지난 2010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묵호항 준설토를 쌓아뒀던 곳을 공원과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형차 10대를 포함해 차량 126대를 주차할 수 있고 광장과 무대, 산책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해시가 수변공원에 주차 빌딩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묵호항 인근의 관광지가 추가 개발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존에 있는 논골 담길 관광지하고 작년에 개장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해랑 전망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수요를 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도비와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모두 105억 원을 들여 기존 주차장을 대신해 235면 규모의 주차 빌딩을 세우고 주변을 다시 정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동해시가 주말과 피서철에 발생하는 주차난을 이유로 이곳 수변공원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하자 주변 상인들과 일부 시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주차 빌딩이 생기면 미관도 해칠 거라고 우려합니다.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공원에서 이제 즐기고 관광객들도 오셔갖고 이제 동해 낭만을 즐기는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여기에 이제 주차타워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의원들도 지금보다 주차장을 100면 가량 늘리기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시가 주차타워 관련해서 과도하게 예산을 쓰고 있다. 과연 시에 할 일도 많은데 그 정도 돈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될지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는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2024년까지 주차 빌딩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십억 원을 들인 수변공원을 10여 년 만에 헐고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 새로 주차장과 공원을 짓겠다는 동해시의 행정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적금 들면 손해라는 말은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미국이 3번 연속으로 금리를 0.75% 올리는 초강수를 둬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는데요. 예금과 적금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재테크 시장, 얼마나 지속될까요? 김도균 기자입니다. 사회초년생 정상민 씨는 최근 적금 통장을 하나 늘렸습니다. 이자율 5.1%,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높은 적금 상품이 줄줄이 나오자 주식과 펀드에 집중했던 재테크 방식을 바꾼 겁니다. 원래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국제 정세나 주식 시장이 많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리스크가 적은 적금 통해서 많이 돈을 넣고 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이 짧은 시간 돈을 맡겨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시중은행들도 안정적인 예금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적금 고객 확보는 은행의 생존에 초석이 되는 기본 업무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현금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0.5%까지 곤두박질 쳤던 시중은행들의 예금 이자는 현재 4%에 육박할 정도로 높이 올랐습니다. 이렇다 보니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으로 계속 갈아타는 유랑자인 금리 노마드족의 발걸음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금리가 높은 상품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서 이제 갈아타는 건 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변화는 통계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강원 지역 7월 정기예금은 무려 6,480억 원이 늘었고 정기적금도 200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신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정기예금은 기업과 가계에 자금이 유입되며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인상에 따라서 동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상 우리나라도 인상 기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예금과 적금을 통해 최대한의 실리를 챙기면서 재테크 시장을 넘나드는 고객을 잡으려는 금융권의 전략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횡성을 이모빌리티 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묵계리 옛 하나코터에 기업 지원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1,1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투입해서 건설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반면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로 지정되며 관심을 모았던 강원형 일자리 사업과 민자유치 부분은 지지부진합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횡성군 묵계리 옛 탄약고 부대가 있던 자리입니다. 내년까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비와 도비 480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업지원센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유관기관인 KCL이 입주해 이모빌리티 성능을 평가하고 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밖에도 특수차량 제작 지원센터에 274억, AI 운전능력 평가 플랫폼 구축에 85억 등 확정된 사업만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모빌 단지뿐만 아니라 이걸 중심으로 해서 횡성구를 발전시키자는 그랜드 플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모바일뿐만 아니고 관광자원 화하는 것도 걸려 있고 하니까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처럼 비교적 활발하게 인프라 투자가 확정 진행되고 있는 반면 실제로 기업이 이전해와야 하는 강원형 일자리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2년 전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출범 때만 해도 완성차를 생산하는 한 개 기업 외에도 7개 기업이 투자와 기업 이전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4곳은 부지 매입을 마치고 이전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입니다.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중심 기업의 실적 부진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초창기에는 판매량이 많지 않고 생산량이 적다 보니 그 기업들과의 어떤 그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에서의 공동 시너지 효과가 적게 나는 바람에 내년에도 대규모 생산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서 횡성군이 민자 유치를 추진했던 사업도 줄줄이 답보 상태거나 좌초됐습니다. 묵계리 일대에 민자를 유치해 이모빌리티 테마파크 등을 지으려던 구상은 민선 8기 들어 계획을 전면 수정 중입니다. 둔내면 삽교리 폐교 부지를 활용해 자율주행, 이모빌리티 전문 기업들과 연구 관광을 연계한 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도 별다른 성과 없이 무산됐습니다. 횡성군은 건설 사업과 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기업, 공장 이전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종 투자 계획과 사업이 장밋빛 전망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이전 유도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최근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축산농가 등의 생산비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신종훈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밀 1톤의 가격은 345달러로 2년 전에 비해 71%가량 올랐고 대두 가격은 590달러로 69%, 옥수수 가격은 143달러로 94%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사료 가격이 킬로그램당 667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7%가량 올랐고 농업용품 관련 비용이 반영된 농가 구입 가격 지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이달부터 대입 수험생을 위한 온라인 모의 면접을 지원합니다. 이번 모의 면접은 2023학년도 수시학생부 위주 전형에 지원한 도내 수험생을 위한 것으로 서류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을 구분해 모두 5차례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 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은 각 대학이 발표한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학별 출제 유형에 맞게 직접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대기 중인 학생이 강원도에서만 1,3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기, 경남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대기 인원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돌봄교실 대기자는 2020년 869명에서 2021년 1,022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 돌봄교실 전담사의 1인당 학생 수는 29.6명으로
전국 평균인 23.9명보다 많습니다. 올가을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자연산 양양소니 공판이 마감됐습니다. 양양속초 산림조합은 지난달 7일 자연산 양양소니 공판을 시작한 뒤 수량이 점점 줄어 지난 2일에 마무리했고 지난 1일에는 1등급 1kg의 공판가가 142만 3,800원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양양송이 누적 공판량은 4,734kg, 공판 금액은 13억 7,700여만 원으로 지난해 2,948kg, 9억 8,200여만 원과 비교해 수량과 금액 모두 1.5배가량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등록된 수소차 대비 수소 충전기 비율이 0.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수소차 등록 대수는 2,298대지만 수소 충전기는 11대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비율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송기현 의원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우리 수소차가 세계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내 확산이 필요하다며 관련 인프라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6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에 따르면 강원도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0원 내린 리터당 1,699원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경유 평균 가격도 전주보다 20원 떨어진 1,842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격 하락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기름값 내림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릉시가 유천택지의 주차난과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타워 조성을 다시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말 유천택지에 거주하는 경포동과 홍제동 지역 통장들을 대상으로 주차타워 부지 선정을 위한 의견 청취 차원의 주민간담회를 진행했고 앞으로 한 차례 더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유천택지 주차타워는 아파트 밀집 지역과 사임당 공원, 소방서 인근 민영 주차장 부지 등 3개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하천 복개와 유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국내 대표 겨울 축제인 산천어 축제를 내년 1월 7일부터 23일 동안 열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화천군은 최근 서울에서 여행사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축제 알리기에 나서는 한편 축제장 낚시터 운영 계획과 단체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1인당 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고 낚시도구 대여와 통역 도우미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 찾는 국내 대표 겨울 축제지만 이상 기온과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째 축제를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8월 강원도 관광객이 1,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발표한 2022년 빅데이터 기반 강원관광 동향 분석에 따르면 8월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771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났으며 7월보다 10% 증가했습니다. 관광재단은 여름 휴가로 인한 계절적 요인과 함께 해수욕장의 야간 개장, 축제 등이 방문객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차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새벽 시간에 동해시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해 인근을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30살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오는 10일까지 가을철 친환경 도시락 주간 행사를 운영합니다. 행사 기간 도시락 이용 후기를 사진과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하고 공식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이 제공됩니다. 각 지역별 특산품으로 만들어지는 도시락은 카카오톡을 통해 사전에 주문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일회용품 사용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소백산에서 시작된 친환경 도시락은 현재 전국 15개 국립공원과 23개 야영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확대합니다. 화천군은 2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면세유 가격으로 영농 비용이 상승한 농가를 돕겠다며 군비 4억 4천만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 농업용 면세유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군에서 지원하는 면세유 지원 단가는 1리터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농업 인력난을 풀기 위해 철원군이 처음으로 도입했던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 근로자 사업이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지난 5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5차례에 걸쳐 208명을 165개 농가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3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을 초청했는데 이들 모두 5달의 계약을 마치고 지난 9월 베트남 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철원군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빠른 4월에 15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을 계절 근로자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춘천시청과 강원도지사 옛 관사 일대에서 2022년 춘천문화제 야행을 개최합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춘천문화제 야행은 옛 도심을 거점으로 야간 문화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행사입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야밤의 포토그래퍼와 봄내 일기장, 춘천 알쓸 신잡과 낭만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